6.25 전쟁과 함께 나는 잿더미가 되었다. 그냥 뭐 초토 잿더미가 돼가지고 폭격은 펑하고 뻥 터뜨린 게 천년고도라 불리던 나 진주도 전쟁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남은 거라곤 참혹한 폐허뿐. 아주 물이 아니고 피라. 되돌이는 불바다가 됐어. 아주 그 비참하게 짝이 없죠. 그야말로 두렵습니다. 나의 자부심 촉성루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하필 촉성로를 갔다가 징그럽지? 누군 다지 생각하기 싫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끝모를 숨바꼭질을 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물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결코 비켜가지 않습니다. 1950년 7월 31일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나는 북한군 소나기에 들어갔다. 국군은 퇴각했지만 공식적인 대피령은 없었다. 내 안의 시민들은 불안 속에 남겨졌다. 공식적인 소개령은 없어도 진주 시내사에서 어떤 소문이 흉흉하게 나고 있었지. 자꾸 입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딴 사람도 전부 가는데 우리도 보따리 싸가 가자. 그런 식이지. 뭐 누가 그래서 요사이매로 방송을 해가지고 속히 오히려 나가시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난 가는 사람도 가고 남는 사람 남고 뭐 마음대로 했어요. 뒤늦은 전황을 깨달은 시민들이 피난을 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남강의 유일한 다리였던 진주교가 퇴각하던 국군에 의해 폭파된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 다리는 일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만 전쟁과 함께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길 반복했습니다. 인민군들이 진주를 쳐들어오기 전에 국군들이 지키고 있다가 할 수 없이 후퇴하면서 국군들이 철교를 갔다가 다리를 갔다가 부수고 그래 나갔거든요. 그래 인민군들이 진주에 들어와 갖고는 그 난강교가 없어졌으니까 임시 가교로 이래 사람들 동원해가고 가교로 나가고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군 비행기가 와서 계속 폭격을 하고 다리 끊어갖고 막 비행기가 막 가서 아카시아 숲속에 앉았는데 이어고 막 기름 졸졸졸졸 하는 일이 갔다 볼 때 정중백만 한거 뭐 기관총 뽑기 또 작은 거 이 꼭 대갈같이 늘리띠인데 국군에 의해 폭파된 다리는 진주교만이 아니었다. 서울 한강교를 시작으로 한강 이남에 가장 길었던 공주 금강교가 끊어졌고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낙동강 외광교와 남지교도 차례로 끊어놓았다. 북한군의 남한을 막기 위한 전술이었지만 시민들 또한 끊어진 다리와 함께 갇혀버렸다. 적군이 몰려온다 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미 이제 포격이 있을 것이다. 인민군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군수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품을 아마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은 곧 현실이 되었다. 7월 31일 내가 북한군에 함락된 바로 그날 유엔군의 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폭격은 무차별적이었다. 꽝꽝하더라. 밤인 게 한 6시. 어덕살 질 무렵인데 꽝꽝하대 소리가. 꽝꽝 때만 불이 확 올라오대 까만 구름하고. 그 되돌이는 불바다가 됐어. 아이고 막 죽는 거지 뭐. 그 앞에서 바로 막 뻥 터뜨린 게 걔는 나 죽는다고 내 처매 밑으로 들어오면 그걸 쌓자. 나는 너하고 나하고 죽자고 그하고. 피랑 가갖고 막 여 비행기가 막 제일 바도 싸베끼고 옷 싸베끼고 막 안 갔다고 남한 사람들 안 갔다고 막 밥 들어앉아 있다가 나중에 막 총알이 막 과학과장 들어오잖아 막 아이고 나도 빨란다 삼성 우리 제 할배한테 살아야 했는데 우리 신랑이 뒤에 짊어지고 저 피랑 갔다 이거. 바로 우리 앞집에 이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 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죽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아이가 서너 살 먹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다리고 초전에 그 무슨 병원인가 그 의사가 한 분이 와서 그 피난 굴속이 있어. 애놈들이 만들어 놓은 굴이 있었어요. 거기 병원을 채워놓고 있어요. 임시로. 그러니까 그것도 피난 오면서 뭐 가온 것도 없겠지. 그래서 소문을 듣고 거기 가서 아이를 치료를 시키고. 사람들은 전쟁을 겪으며 폐허와 죽음에 익숙해져야 했다. 양념금이 기름 막아도 안 들어갔어. 조금 막아있고 달달달달달. 따봤죠 아니요 따봤죠. 미안 따봤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여기 진주중학교 다녔어요. 하루는 그 미군 정찰기가 울로 떠더니만은 거기에서 막 무수하게 퍼붓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비같이 막 쏟아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말이야 돈이 얼마나 많길래 사람도 안 보고 막 그대로 폭탄을 이래 써붓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가고 나서 우리가 저 총 쏟아부은데 거기에 말 단피 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가는데 뭐 저 길가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던 그 인민군들이. 그런 게 뭐 손은 그릇 나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뭐 구릉창에서 말이지 전부 다 뭐 피 흘리고 죽어 놓으니까 물이 아니고 피라 그 내려가는 물들이 뭐 아주 그 비참하게 짝이 없죠. 사람 위로 쏟아부은 폭격에 건물도 남아나지 않았다. 관공서, 학교, 철도, 공장 가릴 것 없이 모조리 한꺼번에 불타올랐다. 이게 뭐 그냥 뭐 초토 한 5해 동안 포격했는데 거의 뭐 한 달 이상 연기가 좌우했지. 또 연기도 검은 연기가 아니. 비암야가 뭐 폭경을 두드려갖고 막 굴 있는데 그런데 두드려가 다 부사지고 그랬는데 다 부사지고. 영전에 사창구에 막 달러 맨까마지 않았는데 폭탄 던지 사창구도 던나. 저 하늘에서 하는 거 이거다. 불이 나오고 불이 났고 또니 키워갖고 니라고 모르게도 꽃이 니그 불이 나서 불이 나고 진유만 물바닥에 말도 안 돼. 참 무슨. 와서 보니까 빈 바닥이 뭐 잭구덕이 돼서 어디가 어딘지 어느 집 어디 골목이 대로가 어디도 어디 그런 거 본가를 못 찾겠어. 어느 집을 찾으라고 못 찾게 되겠어. 자기 집도 못 찾을 정도 됐는데 할 말이 없지. 그 정도로 완전히 진주 시내는 잭구덕이가 됐어. 중앙 로타리 부근에 운동장보다도 큰 그런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이 폭격을 해놓으니까. 2달간의 폭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전쟁 후에도 나를 파헤치면 곳곳에서 불발탄들이 발견되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학교에 왔는데 요 자리 저 옆에 중앙초등학교 이런데 이 포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뭣도 모르고 해갖고 포탄 터져가지고 막 애들 모르고 발 날리고 다치고 그런 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 9월 1일 낮이었다. 폭격이 계속되던 그 여름 미군 폭격기는 결국 척성루를 불태우고 맙니다. 1950년 7월 31일에 진주는 북한군의 손안에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9월 1일 날 이 척성루가 폭격을 입죠. 척성루는 내게도 진주 사람들에게도 자부심 그 자체였다. 폭격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불타는 척성루를 바라보며 망연자실 눈물을 흘렸다.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오래된 문화유산의 경우 되도록 파괴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참말로 제일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왜 하필 촉성로를 갖다가 그렇게 폭격을 하느냐. 말이 있어서 말을 보고 이민구이 있구나 생각하고 폭격을 했다. 그런 말을 들은 기라. 그렇죠. 뭐 불타고 촉성로가 불탔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북으로는 평양의 부평로, 남으로는 진주 촉성도 이렇게 부러진 정도로 영남 제1의 누각이라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명성이 있는 한 누각이 무너졌다, 참화를 입었다 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워했죠.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얘기하는 국보였었는데 다시 중건하고 난 후로는 국보의 지위를 잃고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로 이렇게 등급이 낮아져서 진주 시민들이 무척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역사이자 자긍심이던 문화재까지 무참히 파괴해버리는 전쟁. 인간의 목숨 또한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진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단지 적의 포탄에 의해서만 희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기막히게 합니다. 재구덕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토지 매매 계약서 이런 게 다 타버렸죠. 상당히 혼란이죠. 전쟁의 혼란은 사람들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참혹한 모습들을 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 같은 거. 그럼 총불이 들대면서 그들은 왜 죽어갔을까? 보도연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다 죽었어. 좀 벨기에를 몰아가지고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가 죽인 거죠. 학살자는 이들에게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일까? 아이고 말도 못하게 자랐어 그 시절에는. 나의 전쟁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